사실 이 구독자 수가 저는 봤을 때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대박 콘텐츠는 사실 크리에이터 채널의 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게 터져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콘텐츠 안 하면은 조회수가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가 아예 안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크리에이터 분들일수록 전 더 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닥터튜브 주힘찬의 유튜브 클리닉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주힘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고 한번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클리닉이라는 책을 쓴 주임찬이고요. 크리에이터 채널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파트너는 임영웅님하고 이연복 셰프님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닥터튜브라는 이름대로 죽은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새. 그래서 이제 죽은 채널을 좀 살린다는 의미로 채널 스튜디오 데이터 가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채널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크리에이터 또는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솔루션을 한번 주시는 네,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구독자 수보다 다른 게 있다, 어떤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이 구독자 수가 저는 봤을 때 아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마 유튜브에서는 이게 동기부여 지표가 돼서 절대 없애진 않을 텐데 단순한 거거든요. 구독자 수가 100만인데 평균 조회수가 1만 2만 나오면은 1만 2만 명밖에 안 본 거예요. 이런 채널들이 다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평균 조회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시청 완료율이거든요. 평균 조회수가 안정적인 채널이 있고 널뛰기 하는 채널이 있어요. 널뛰기 하는 채널은 보통은 이 영상 하나가 터져가지고 이슈가 돼서 약간 그때 유입이 된 채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의 경우는 팬덤이 약해요. 저는 크리에이터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박 콘텐츠는 사실 크리에이터 채널의 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게 터져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콘텐츠 안 하면은 조회수가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가 아예 안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 완료율 아까 또 얘기하셨던 거는 어떤 건가요? 시청 완료율 같은 게 구글이 제가 관심 경제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1층에 막 맛집도 드리고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고 노출이 많이 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 방문객에게 체류 시간을 늘리듯이 크리에이터 채널에서도 시청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미드롤 광고예요. 그 영상 길이가 8분 이상일 때 중간에 광고를 꼽을 수 있는 게 미드롤 광고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는 영상이 길어질 때 여기 안에 광고를 꽂으면 자기네들 매출이 늘어날 거잖아요. 미드롤 광고를 꽂으면 1.5배에서 한 3배 정도 늘거든요. 영상 수익이요. 그럼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미드롤 광고를 꽂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영상 수익이 저도 같이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영상이 7분 50초짜리랑 8분 1초짜리랑 터졌다고 했을 때 8분 1초짜리 영상이 1.5배에서 3배 정도 크긴 하거든요. 얼마나 광고를 꽂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도 이 미드롤 광고가 꽂혀서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거든요. 정리하면 구글이 영상 길이가 긴 곳에 광고를 꽂아서 자기네들 매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가 시청자들한테 노출이 돼야 매출이 결과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청 완료율이 중요한 거예요. 크리에이터 분들의 광고 단가가 그 브랜드들이랑 하는 광고 단가가 구독자 수 기반해서 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터 분들이나 대행사 분들도 이런 구독자 수에 목매는데 이게 효과가 아예 없는 거예요. 구독자 중에서 이제 찐팬이라고 하는 팬덤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건데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걸까요? 최소 조회수를 보면 되거든요. 3개월 정도의 채널의 최소 조회수를 보면은 최소한 이만큼은 본다는 뜻이니까 이게 찐팬의 지표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구독을 하면 그게 팬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구독을 클릭한다고 해서 팬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구독하고서 안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팬이 아니에요. 이거를 항상 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염두에 두셔야죠. 그리고 또 편집 없이 날 것으로 찍는 그 동영상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뭐 연예인 분들이나 조금 이미 유명한 분들은 이제 대충 찍어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만 일반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그게 해당하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반 크리에이터 분들일수록 전 더 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의 퀄리티는 높아야 되지만 영상 자체의 퀄리티는 안 높아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양치기를 해서 내 채널의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8분짜리 영상을 2주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다 이게 잘 안 나오면 지치거든요. 그냥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시청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SMR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이크가 필요해요. 마이크 없이 이렇게 찌찌찌찌 걸리면은 ASMR 콘텐츠 불편하잖아요. 이런 리뷰를 하거나 집에서 이런 분들은 그냥 찍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좀 잘 보이는 타겟이
중장년층 분들이거든요. 레시피 카테고리도 그렇고 리폼하는데도 그렇고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막이 크게 보이냐. 많은 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핸드폰으로 보면 자막이 당연히 커야 돼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자막이 크고 선명해야 되는데 감성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좀 투명해 이렇게 하시는 레시피 카테고리 분들도 있거든요. 영상 퀄리티에선 제일 중요한 게 시청자가 불편하지 않은가? 최소한의 퀄리티만 보장이 되면은 네. 너무 고퀄리티에 집착할 필요 없다. 네. 채널의 성장의 한계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셨더라고요. 책에서. 네. 어떤 뜻인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현복 셰프님을 2023년 3월쯤부터 했었는데 그때 네. 보니까 중식 카테고리가 이현복 셰프님이 제일 컸거든요. 40만 정도 됐었어요. 그럼 이 뜻은 대한민국에서 중식을 보는 사람이 최대 40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거든요. 이 40만이라는 게 중식 네. 카테고리에서 채널 성장 한계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서 네. 채널 규모를 키울 것인가 네. 아니면은 채널 규모를 키우지 않고 이 40만 구독자 안에서 찐팬들을 관리하는 관계 비즈니스로 갈 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현복 셰프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관계 비즈니스라는 측면보다 그 이현복 셰프님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굴소스를 이용한 계란덮밥 영상이 있거든요. 중식이라기보다는 중국 식재료를 활용한 집밥이거든요. 그래서 집밥이라는 카테고리로 늘린 거예요. 지금 거의 70만 정도까지 9개월 만에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널 성장 한계선을 보고서 이게 네.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기 규모가 이게 40만이 마지노선이면은 여기서 네. 뭐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네. 아니면 더 이상 안 끌어들이고 이 지금 모은 분들을 대상으로 네. 뭔가 관계를 돈독하게 쌓여가지고 네. 관계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본인의 카테고리 그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쳐서 제일 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 B, C 세 분이 있으면은 이 세 분의 구독자 수가 어떤 분은 130만이고 뭐 C 분은 120만이면은 이 120에서 130만이 제 이 채널 성장 한계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져보셔야 할 게 자막에 영어가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은 영어가 있으면 당연히 구독자 수가 크거든요. 글로벌 수도 유입된 거여서 이게 글로벌인지 국내 타겟인지 일단 비교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분들의 구독자 수를 비교하면 한 이 정도가 되겠구나. 내 카테고리의 채널 성장 한계선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고 네, 좀 다양하게 검색도 해보고 다른 채널들도 보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비디오 콘텐츠에 네. 주목을 하라고 하셨더라고요. TV가 뭐 좀 죽고 유튜브로 넘어온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냥 라디오도 같이 넘어오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폭증을 했어요. 네. 이때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으면서 이 화상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직장인 분들은 이런 줌이나 이런 걸로 화상으로 네.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귀에 오디오 장비에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 때 항상 있었던 말이 코로나 블루 뭐 힘들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엄청 큰 데이터가 뭐 빗소리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항상 키워드로 뭐 잠이 잘 오는 아니면 불면증에 좋은 이런 식으로 빗소리가 네. 항상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디오 콘텐츠가 이게 어쨌든 듣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2023년도 하반기 웹 예능의 트렌드는 토크쇼거든요. 예를 들면은 뜬뜬의 핑계고 댓글을 보면은 밥 친구라는 댓글이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두고 보는 게 아니고 틀어놓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 틀어놓거나 아니면 집안일 할 때 틀어놓거나 이게 다 듣는 거예요. 토크쇼로 약간 트렌드가 간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거에 맞춰서 간 거거든요. 2024 트렌드 코리아에서 보면은 이거 분초사회라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다른 유튜브만 볼 시간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행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분초사회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다 겹쳐가지고 지금 오디오 콘텐츠가 뜨고 이 오디오 콘텐츠가 결국에는 토크쇼로 이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광고 물량이 빠지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한받는 광고 물량이 빠지고 있어요. 크리에이터 분들의 수익이 크게 두 개거든요. 브랜드 협찬 광고랑 조회수 수익이.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광고 물량 자체가 빠지니까 광고 수익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영상의 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시청 형태가 영상을 틀어놓는 형태도 있으니 영상 길이를 길게 해서 광고 물량으로 빠진 수익을 조회수 수익으로 보존하라. 그만큼 조회수 수익이 늘어나니까 광고 물량 빠진 거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쇼폼이 대세다라고 하는데 영상 길어지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영화나 드라마 요약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틀어놓는 콘텐츠를 해야 돼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썰을 푸는 듯한 느낌의 콘텐츠를 하면은 조회수 수익도 보존되고 시청 완료율도 보존되고 가성비도 좋거든요. 왜냐면 그냥 얘기해서 그냥 찍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디오 콘텐츠를 하거나 아니면 틀어놓는 콘텐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앞으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는 관계 비즈니스다 네. 이런 표현을 또 책에서 해주셨더라고요. 네,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크리에이터의 핵심 역량은 콘텐츠를 잘 만드는 거예요. 콘텐츠의 성패는 시청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뭐
콘텐츠를 크리에이터가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는 무조건 본인 생각이고 결정하는 건 시청자분들이거든요. 본인이 있는 카테고리의 일상에서 뜨는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겪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장철에는 당연히 김장이 뜨고 코로나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해외를 못 가니까 당연히 국내 캠페인이 뜨는 거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해외가 뜨는 거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크리에이터의 핵심 능력은 콘텐츠 제작 능력인데 이걸 선택하는 거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터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관계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를 찐팬으로 만들면은 네. 이 시청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상관없이 그 크리에이터 자체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라이브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침착맨님 채널을 보면은 침착맨님의 콘텐츠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침착맨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좀 주목할 게 나영석 PD님이 네. 계속 라이브를 하거든요. 전 세계를 봐도 이게 제작자가 팬들이랑 관계를 쌓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사례인 거예요. 촬영 감독님도 나오고 오디오 감독님도 나오고 작가님들도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팬들이랑 진행을 하거든요. 네. 물론 연예인들도 나오지만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무조건 먹힌다고 보거든요. 이제 팬덤이 나영선님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상 하나 올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댓글에도 대답을 달아주고 소통하고. 소통을 하고 근데 이거보다 강력한 게 사실은 라이브겠죠. 왜냐면 완전 티키타카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광고 거부감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의 광고주 채널 같은 경우나 아니면 크리에이터의 광고를 할 때 광고를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면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채널들 보면은 다 죽어 있는데 웬만한 게 유튜브 채널에 뭔가 오리지널 콘텐츠가 올라가야 되는데 무조건 홍보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클릭을 안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돈이 인상됐잖아요. 몰랐죠. 네. 유튜브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동안 유튜브 프리미엄을 썼던 사람들이 광고를 안 보는 거에 지금 익숙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올려도 이 사람들이 이 광고를 안 보는 거에 익숙했기 때문에 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안 보는 건 대체자가 아예 없거든요. 지금 애드블록도 다 막혔고 돈을 올려도 유튜브 프리미엄 썼던 애들은 쓰겠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3,000원, 4,000원 올린 거거든요. 그만큼 이 광고 거부감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광고 잘못하다가 채널 날아가는 경우 진짜 많이 봤고 마케터나 이런 분들도 또 아셔야겠죠. 그 브랜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제 광고 계약을 좀 현명하게 하는 네.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꿀팁이 네.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유튜브 책을 그동안 보면은 항상 공급자 시선에서 썼더라고요. 시청자의 입장도 필요하고 네. 시청 완료율이라는 구글의 입장도 필요하고 네. 광고주랑 대행사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크리에이터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니까요. 그리고 광고 비즈니스 자체가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광고가. 본인이 파는 광고 상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네네네. 아직도 계약서를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계약서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써놓고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대행사나 광고주분도 어차피 직장인이거든요. 이분들이 뭐 거기에 뭐 오너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직장인인데 크리에이터는 이분들이 직장인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결과 리포트가 필요한데 네. 크리에이터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 리포트를 써서 그분들이 네, 보고를 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채널 소개서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다 이메일로 들어오는데 이메일 들어올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게 똑같거든요. 단가 얼마예요? 프로세스 뭐예요? 주의사항 뭐예요? 이런데 이거 자체를 그냥 소개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이거 만들어서 토스만 하면 되거든요. 대행사나 광고주분들 사이에서도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고 때문에 그러게요.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고 터질 것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부분을 되게 큰 파일로 넣고 써온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 속에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제가 읽어보시면 네, 셀프 책 소개 한번 3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한 책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크리에이터분들 자기 색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네.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이 맞나? 이렇게 편집하는 게 맞나?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쓴 이런 사례들이 크리에이터분들이 했던 것 중에 문제 터진 것들에 대한 해결법이어서 조금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에서 쓴 책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크리에이터 채널이 영원하진 않아요. 무조건 죽기 때문에 채널 자체를 홍보 수단으로 여겨서 뭔가 본인이 진짜 원했던 먹고 살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팬들을 진짜 찐팬으로 만들어서 관계 비즈니스를 한 다음에 본인만이 평생 먹고 살 것을 꼭 해야 된다가 이게 결론이에요. 유튜브는 장기전이고 네. 지금 보시면은 유재석님이나 신동현님처럼 뭔가 대국민적 인지도를 포함하지 네. 않는 이상
단기간에 뜨기 어렵고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썼던 대로 네. 콘텐츠 전문 제작 집단이 들어와서 네. 사실 모든 파이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개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본인 채널을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지 성공보다는 생존에 약간 초점을 두고서 네. 관계 비즈니스를 하는 게 답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